수리편 27장은 공자는 무릇 두 종류의 지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2장에서는 지혜를 두 종류로 분류했는데, 한 종류는 바로 타고난 지혜, 즉 부지작하는 사람, 타고난 지혜. 부지작은 바로 생이지지한 사람이죠.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많이 듣고 담은 또 많이 보고 그 중에서도 착한 것을 택해서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런 지를 넣는 두 번째 차지, 이러한 두 번째 방법, 이러한 것으로 해서 얻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공자는 두 가지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어떤 교과서는 이거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그대로 따르면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저기를 다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공자는 말했습니다. 무릇 유부지작, 이 부지작,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기절인데, 어떤 책은 제가 말로 하면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 같으니까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자는 말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일하는 사람이 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자 직주를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부지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행한다. 이게 생이지지하는 얘기를, 생이지지를 얘기해요. 생이 나면서 지식을 아는 생이지지. 태어나면서 바로 아는 사람, 이걸 의미하지 모르는데 행동한다, 이렇게 이 번역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뒷말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부지작지자는 바로 생이지자,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행동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 자기는 이렇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이지지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은 많이 듣고, 많이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담은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선장, 장점, 좋은 점만을 고른다. 골라서 그것을 따른다. 그것은 뭐예요? 선한 것, 장점을 따른다. 그리고 dak연, 이 십지 그랬는데 dak연 다음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많이 듣는데, 많이 듣고 그것을 지식화한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것을 기억한다는데, 많이 본 것을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중에서 착한 것만, 장점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듣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많이 듣는 것 중에서도 장점만을 지식화한다. 그래서 자야 이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지는 바로 이 생이지지. 천생의 총명 그 차는 다음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구애를 해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지작지. 이것은 바로 생이지죠. 태어나면서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자는 바로 천자지지라고 표현했어요. 주자는 타고난 성인의 입지에다. 천자, 하늘에서 준 그런 지혜다. 제3의 지혜를 얘기해줘.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런 사람은 무릇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 생이지지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게 공자는. 즉 이런 사람은 주공단이나 요순 같은 그런 성인 이런 사람이 가능하지 자기는 이 반열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주자집주에서는 바로 요 천자지지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자집주에서는 바로 불대학이 자라고 했어요. 기다린다. 배우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배우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나 하늘이 가져다 준 그런 그 지혜, 하늘이 부여한 지혜죠. 배우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지혜, 천자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 공자가 말한 부지이작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야? 그래 공자는 스스로 자기는 2단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그런 그 경지의 사람이 아니다. 성인이지만 천재형이 아니라 성인도 천재형이 있고 학습형이 있는데 자기는 밑에서 나오는 대로 학습형이다. 즉 성인 중의 1등급은 바로 타고난 지혜, 이런 천자지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이지지한 자는 자기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학문을 많이 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 많이 듣고 그 중에서도 장점만을 선택하여 골라서 그 장점만을 따르고 그리고 많이 듣고 많이 들은 것 중에서도 그 장점만을 택해서 그것을 지식화하고 그것이 바로 부지이작
즉 생이지지 다음가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차야 이것은 바로 이렇게 많이 담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택선, 담은 택선 그 다음에 경험을 보고 축적하고 당연이식 이렇게 지혜를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이 천재형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그 다음의 바로 학습적 완성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자가 따르는 것은 뭡니까? 담은 많이 듣고 그 중에서도 장점만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 논리구조로는 바로 담은 많이 듣고 택선 좋은 것을 장점을 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 구조가 바로 생이지지 다음의 차선책의 진리 추구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학습과 성찰의 길이죠. 학습하고 성찰하는 그런 길이니까 주자는 바로 이것을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주자는 이것은 이렇게 다문하고 택선하고 중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 천자,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그 지혜, 선천성 그런 그 지혜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이 지지, 바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천상의 지지, 생의 지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의 지를 택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타고난 그런 천자지지는 천재죠.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천재인데 그건 천재가 아니라도 지혜를 이루는 일은 바로 두 번째 차선책은 바로 이렇게 담은 택선 종지하는 것이다. 당연 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정리하면은 이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은 바로 부지작이라는 것은 바로 타고난 지혜죠. 천자지지. 즉 배움을 기다리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아는 자. 천자지지자. 그러니까 최상의 세계죠. 그래서 공자는 춘추시대는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봤죠. 요순시대, 요순 같은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아무시야. 자기는 이런 그 천자지지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규정을 올바르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이지지 않을
그냥 천자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문택선 종지, 많이 듣고 장점을 설계해서 그것을 이행하고, 각연식지, 많이 본 것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을 지식화하는, 이 학습하고 경험하고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공자의 지혜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방법은 지지차야, 지혜에 이르는 두 번째 방식으로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수리편 28장은 호양이라는 공자시대의 노나라의 한 마을이 나옵니다. 호양의 그 사람들하고는 참 대화하기가 어렵다, 소통이 어렵다. 즉 호양은 참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호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주 강한 그런 그 마을 사람의 집단입니다. 원래 호양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해서 시야가 좁고 특정 가치관을 고집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공자가 설득하거나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 공자한테 덕을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은 배우게 하고, 배운 후에 배운 대로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일이지 내가 그것은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까지는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을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호양, 난, 난, 즉, 호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가 말하기 어렵다고 본 그런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호양 사람들하고는 난,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다. 같이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양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 말하기가 어렵다. 동자견이 있어. 동자를 해서 저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도움이 목적어입니다. 어린아이. 자견, 동, 이 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치되어 있죠. 공자가 애를 봤다. 애가 공자 있는 데로 오니까 공자가 애기를 본 것입니다. 이 얘기지, 동자가 뭘 봤다, 이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주어가 공자고, 수로가 견이고, 동이 목적어입니다. 동,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호양 마을의 어린애를 만났다,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은 의아스러웠다. 혹, 그렇죠. 아주 의아해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공자를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공자가 어린아이를 만나니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그 말도 안 통하는 고향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애를 공자가 만나니까 제자들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공자는 말하기를 여기지냐 불여 기태야 유하심 여기지냐 여기서 여는 도와주다 이런 얘기. 공자는 말하기를 도와주다. 뭘 도와주냐? 그가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진보하는 것을 그거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불여 기태야 그가 퇴보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거 그런 것까지도 도와줄 수는 이때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는 돕되 태는 도울 수 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것이 심하다고 그 제자들이 의아스러우니까 이렇게 배우려고 자기 앞에서 오는 사람은 도와주고 배우지 않으려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는 도와주지 않는데 어째서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공자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즉 공자가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 배우겠다고 오는 것 이건 받아들이지만 그가 물러가는 것, 배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막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뭐가 그것이 이상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걸 기이진 사람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뭘? 자기를 주어죠. 수로 목적. 사람은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 뭘? 덕을 닦음으로 해서 인격을 깨끗이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자신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닦아 정진하려고 하면 즉 나에게 배우려 한다면 그렇게 깨끗이 하려는 사람은 도와주겠다. 그 깨끗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자신을 닦는 사람은 자기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불보 기왕야 요 해석도 아주 가지가지. 그러니까 논어 해석이 어려운 것은 말 한마디를 어떻게 잘못해 놓으면 말이 엉망으로 되죠.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가로하니까 지난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지난 얘기를 보증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논어 해석책들이 보면은 제가 독단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해석해서 안 되는데 그냥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수정들을 안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서울대 그 중문과 교수들이 쓴 책이니까 그 제자들이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관계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기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문학에서의 해석, 더구나 한자 해석은
자기가 보는 대로 그냥 해석하면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해석했다고 옳고 다른 사람이 해석했다고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석할 때 도저히 맞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따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즉 불보기왕야는 바로 그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갈는지, 이 왕자는 지난 과거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 미래까지도 봐서 그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갈는지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보기왕야는 바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가 가르치는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돌아갈지,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왕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의역해 보면은 고향 사람들은 바로 말하기가 어렵다. 즉 소통이 불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고향 사람들이 그 특징. 그런 이유 때문에 고향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 호양 마을에 왔을 때 어떤 아이가 공자를 보러 왔을 때 그 어떤 아이가 왔는데 공자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오니까 공자가 공자를 만났죠. 만났는데 그 만난 사실에 대해서 그 공자의 그 문화생들 집단, 그러니까 그 공자의 제자들이 아주 의아스러워했다. 이상하게 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즉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자기한테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가 그냥 배우다가 그만두든지 중도에서 그만두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는 돕지 않겠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만 볼 뿐 물러나는 태도, 이거는 자기가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이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깨끗이 하고 다가올 때, 어린애라도 사람은 그가 스스로 깨끗이 하고 다가올 때 나는 그 깨끗함, 그것을 도와주겠다. 깨끗하게 돌아올 때 그냥 나는 받아들이면 되지, 이런 얘기죠. 불보기왕야, 그 애가 어떻게 될지, 바른 길로 갈지 안 갈지 그것은 자기는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공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고향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받겠다, 그런 얘기니까 바로 열린 문의 스승이죠. 개방적인 인간이죠. 누구나 배우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은 받아들인다. 그가 어린 아이든 또 신분이 낮든 배움이 부족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편견에 쌓여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꾸준히 선을 유지하는 거, 배우는 거, 그건 그 사람 몫이지, 공자는 그 어린아이가 후퇴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즉 스승은 문은 열어주는 사람이지만
배움의 지속은 제자 자신의 몫이시죠. 제자 자신의 의지죠. 예면적 조건보다 내면의 진실성을 중시하는 그 못된 풍속의 고향인 고향의 아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즉 배움의 의지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과 나아감과 또 퇴와, 진과 퇴, 후퇴함의 그런 구별을 말하는 것이죠. 진은 바로 도를 향해서 정진하는 것이고, 퇴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선택이나 어떤 그 사람의 선택, 계속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선택은 자기는 막지 않는다, 이런 의미니까 바로 공자는 어떤 자세냐, 공자는 기회를 주되 강연을 하지 않는 교육 철학을 보여주고 있죠. 배우는 마음은 환영한다. 배우지 않겠다는 마음은 원망하지 않겠다. 꾸준히 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